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지원팀장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13일 장 마감했고요.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저번 주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저번 주 목요일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2차 매수 또는 신규 진입 전략을 노려봐야 된다고 제 영상을 보시고 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지금 공시를 보시면 이 자사주가 매수를 해줬고 이 개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줬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버틴 건데 아직까지도 이 구간에서 버티고 계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티면 안 돼요. 이 돈은 무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인 저점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전략을 가져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이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전년 대비 이 208% 상승을 해줬죠. 자, 미국 나스닥과 기술주들이 저번 주 금요일 이 나스닥은 0.8% 상승 마감을 해줬고 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2.7%가량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0.1% 정도 상승 마감을 해줬던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죠. 자, 외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털어주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이런 순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절대 여기서 버티시면 안 돼요. 이 구간은 지금 겨우 간당간당 버티고 있는 구간이에요. 만약에 아직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받아보셔서 정확하게 나올 구간 아셔야 돼요. 일단 이 3분기 실적 때는 어땠죠? 정말 좋았어요. 이 영업이익을 12조를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거의 3배가 뛰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이 주가 상승에 대해 이바지를 했던 거고, 자,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 주가가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유로 이 11월부터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일정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확정 실적은 1월 29일에 나오죠. 자, 이 전까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단기 저점을 찾아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실적이 좋을 거라고 평가를 해도 이 발표가 나온 날에는 이 주가가 빠지는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이 외인들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비중은 약간은 덜어놓고 이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옵션 만기일인데 이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단기적인 고점과 단기적인 저점 계속해서 나와주는 거 아시죠? 자, 일단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이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개인들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담아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5분봉을 보시면 이 개인들은 이 구간에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절대 지금 아니라는 거죠. 일단 옵션 만기일 때마다 이 변동성이 달라지는데 이 11월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단기적인 저점이 만들어지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이 3월 11일도 똑같아요. 단기적인 고점이 만들어지고 다시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2월 13일 이날도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어주고 다시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 세부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어떤 느낌인지 대충은 아시겠죠. 자, 이미 제 영상을 이전부터 보시고 소통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확실히 아실 거예요. 현재 이 구간에서는 이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단기적인 저점이 나와줄 건데, 자, 단기적인 저점의 조정이 한 차례씩 나오면서 자, 이 계단형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은 아시죠? 단기 저점에서 다시 2차 매수 또는 신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삼성이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 먼저 12월 말과 비교해서 외국인 매매 성격에 변화의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26일 당시 외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와요. 자, 이날 이 환율이 하락하자마자 이 외인들이 저점에서 빠르게 이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만 1,000만 주 이상을 순매수했어요. 자,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대략 52% 정도인데
이걸 단순히 이유 없이 매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 매수라고 보는 게 맞죠. 29일과 30일의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이때 25년 기준 매매 가능일이 이 두 날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렇다 보니 이 기관과 외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출회되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 나타냈던 거예요. 이건 급락할 신호라기보다 연말 정리 매물 성격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고 보유 확정용 매수 성격을 지닌 거였죠. 핵심 동력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이에요. 1분기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이 60%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낸드 가격 또한 1분기 낸드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이 33%에서 3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 HBM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HBM4는 2026년 2월부터 양산 예정이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이 루빈 관련 매출에서도 이 삼성전자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2025년과 2026년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하는 게, 자, 2026년은 메모리 그리고 AI 서버 관련 실적 기대감이 숫자로 확인되는 단계예요. 이 HBM4 그리고 차세대 AI 서버용 메모리 증설 계획이 연기 없이 진행 중이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는 게 맞죠. 자, 추가로 이번 6일부터 9일까지 뭐가 있었나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바로 CES 행사가 있었죠. 삼성전자는 이번 이 CES에서 업계 최대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이 AI 분야, 신제품과 핵심 기술을 대거 공개했죠. 호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이 테슬라 관련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죠. 23조 수주권, 그리고 AI4, AI5, AI6 이걸 전부 삼성이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기존에도 이 AI4와 AI6는 이 삼성전자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AI5 칩 역시 일론 머스크가 이 AI5 칩 역시 이 삼성전자와 협력 중이라고 직접 언급했죠. 원래 이 AI5 칩은 TSMC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던 물량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동안 TSMC가 6에서 70% 이 독점하던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가 그 구조를 흔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더해 차세대 AP 수조용 계약이 유력해요. 자, 퀄컴 물량을 따냈죠. 자, 퀄컴은 이 대만 TSMC에 일감을 집중해 왔지만 이 삼성이 이나노 공정 기술로 수율과 발열 문제를 개선했다고 판단해서 다시 이 삼성전자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재료만 놓고 보면 지금 시점은 상승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 모든 요소들이 결국 이 삼성전자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지금의 이 상승 흐름 나타낸 거죠.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단순하게 이 상승만 하지 않죠. 단기적인 저점이 나오는 조정이 한 차례씩 나오면서 계단형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단기적인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2차 매수 또는 신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는 단순 테마 종목이 아니고 자, 단기 기대감 중심도 아니죠. 지수 그리고 외인 이들과 함께 레벨이 바뀌는 종목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어디까지 갈까가 아니라 조정 구간에서 어디서 살 수 있을까예요. 이 조정은 이 외인들이 알려주는 거고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 전략이죠. 차트에는 이 상승만 하는 차트가 없어요. 이 외인들의 매매에 따라 이 상승과 조정은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단기적인 고점에선 차익 실현, 조정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진입을 통해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기 수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이 상승만 하는 주가가 절대 없어요. 주가는 결국 이 외인들의 매집, 그리고 차익 실현, 그리고 재매집 이 세 가지의 과정들 속에서 움직여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로 자, 이 12만 원대를 터치한 시점이에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미 이 시장에 반영된 재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이벤트와 외국인 포지션 변화죠.
앞으로 엄청난 큰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인 하방 압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보험성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평선의 흐름, 그리고 수급, 옵션 포지션까지 모두 함께 체크해야 되는 자리이고 이 타이밍을 잡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일수록 이 외인들의 동향, 각종 이슈를 실시간적으로 체크하면서 기회를 하나하나 잡아가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방향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이 방향성에 따라 등락이 반복될 거예요. 그럼 상승할 때 팔고 하락할 때 사는 일명 외인, 이 외인의 매매, 따라가는 전략이 가능한 구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왜 너는 대체 올라갈 때 팔래? 왜 내려가는데 사래? 사실 이게 뭐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다 전략이에요. 전략. 자,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느냐. 제가 이거 진짜 귀신같이 잘 찾거든요. 매일매일 이 수급량, 거래량, RSI, MACD, 이평선 배열, 매물대, 뉴스, 재료, 증권사 목표가까지 이걸 전부 다 하루 종일 실시간적으로 보고 있는 제가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운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삼성전자는 이 외인과 이번 주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해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이 시장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이 실시간적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자리를 찾는다면 기회로 잡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외인이 매매하는 그 타이밍, 이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 올라갈 때 등락을 반복하죠. 저항선 돌파하고 지지선 구축하고 다시 저항선 돌파하고 지지선 구축하고 다시 저항선 돌파.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러려면 물량을 모아야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무조건 매매해야 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남들 다 기다려서 겨우 이 3% 얻는 동안 이 등락을 통한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한다면 이 3%가 아닌 15%에서 20%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타점 잡고 이 신호 드리면 꼭 조금 더 있다가 물리고 이 신호를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이 신호 자체를 못 봤다라고 하던가. 정말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꿔봤는데 이제 아예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들 입에 그대로 넣어드릴 거예요.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냥 제가 문자로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거예요. 상단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8691-0229 이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 여러분들의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한 후에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이 실시간적으로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8691-0229 이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 여러분들의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한 후에 이 매매 타점마다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단체 문자로 가기 때문에 답장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누락이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누락 그리고 삼성 이렇게 다음날 오전 8시 이후에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누락되신 분들 먼저 순차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간혹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 왜 남한테 퍼주냐고. 제가 이 주식으로 3억을 잃었었어요. 이때가 벌써 8년에서 9년 정도 됐는데 아, 이거 진짜 한강 가야 되는 건가 싶었던 때였거든요. 이런 때 제게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이걸 포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포기 절대 안 했죠.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전 이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서럽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주식은 혼자 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이 선생님이 필요하고 같이 갈 동료가 필요해요. 전 여러분들의 이 선생님과 동료가 되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제게 이 동료가 돼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원팀장이었습니다.